지난 주말 부산 곳곳에서 가을을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축제가 마련됐습니다. 영도의 상징 영도다리 축제와 기장의 전통과 문화를 한자리에 볼 수 있었던 차성문화제를 취재했습니다. 돼지갈비에 다른 부위를 섞어 판매해온 음식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돼지 목전지를 돼지갈비로 속이거나 다른 부위의 고기를 섞는가 하면 수입산을 국산으로 속여 판 사례도 드러났습니다. 2018년도 매출액 전국 1000대 기업 중 부산의 기업은 34곳으로 조사됐습니다. 전년보다 4곳 줄었고 부산 매출 1위 기업인 르노삼성차는 2017년 63위에서 77위로 14계단 하락했습니다. 시민이 함께 즐기고 세대 간 소통의 공간이 될 첨단 공유놀이터 꿈빛 놀이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부산입니다. 지난 주말 선선한 가을을 즐기기 좋았습니다. 부산 곳곳에서 다양한 축제가 마련되기도 했었는데요. 영도다리를 중심으로 커피향까지 더해졌던 영도다리 축제와 우리 전통 문화를 배우고 체험해볼 수 있었던 기장군 차성문화제 소식, 안수민 기자와 김현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복례동 무량장 하늘에서 피난 시절 애절한 사랑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바지선에선 형형색색의 화려한 불꽃이 터져나오고 제27회 영도다리 축제의 막이 올랐습니다. 화려했던 개막식을 시작으로 주말 내내 지역 주민들과 관광객들이 참여하는 다채로운 행사들이 이어졌습니다. 영도다리 도계시각, 주민 500여 명이 참여하는 퍼레이드가 열려 눈길을 사로잡았고 방문객들은 대형 영도다리를 만들고 피난 시절 추억의 음식도 맛볼 수 있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제가 1위 때부터 참여를 하고 1위 때부터 프레이드를 했는데 나날이 발전하는 것 같고 또 사업 차원에서 더 좋은 것 같아요. 작은 지역 행사라고 하기에는 놀라운 작년보다 또 더 좋은 것 같아요. 아직 이제 시작이니까 내일까지 더 기대가 됩니다. 축제 기간 3일간 무대 위에서는 남녀노소 누구나 즐기기 좋은 경연 프로그램들이 마련돼 재미를 더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제1회 영도 커피 축제도 함께 열렸습니다. 부산을 비롯해 전국 유명 커피 전문점 등 41개 업체와 대표적인 커피 원산지 에티오피아에서도 직접 축제에 참여해 커피와 커피 문화를 선보였습니다. 부산뿐 아니라 영도구의 커피 산업 또는 커피 문화의 활성화에 기대하는 바가 큽니다. 지역을 대표하는 역사적인 상징물 영도다리에 지역에 떠오르는 먹거리 산업 커피까지 더해져 한층 더 풍성해진 축제. 주민들이 많이 참여해서 만들고 이를 통해서 화합하면서 그 에너지로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든 것이 축제의 목적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 축제를 더 성장하고 발전시켜서 대한민국 우수 축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주말 내내 이어진 영도군의 축제의 향연. 지역 주민과 관광객 모두 다양한 방법으로 영도의 가을을 즐길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조선시대에 유행하던 가사문학 작품으로 기장의 뛰어난 경치를 두루읊은 차성가. 선비들의 글 읽는 소리와 한시를 읽는 음률을 합한 송서율창과 민요로 복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장의 뿌리와 문화를 만끽할 수 있는 차성문화제가 개최됐습니다. 차성이라는 것은 고려시대 이후부터 우리 기장의 역사에 보면 우리 기장의 벼로로서 그렇게 차성이라는 표현을 쓴 문헌이 있습니다. 특징 있는 그런 문화를 되살리고 또 기억해내는 기장군 5개 읍면의 주민들도 한자리에 모여 마을마다 가지고 있는 고유의 문화와 전통을 함께 나누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각 읍면마다 그 특이한 문화가 다 있더라고 보니까네. 계기가 돼가지고 기장군에도 차성 문화 발전을 가졌으면 좋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로 15회째를 맞은 차성문화제는 해를 거듭할수록 더욱 풍성해지고 있습니다. 네, 저도 직접 유교복을 착용을 해봤는데요. 기장 차성문화제는 이처럼 기장의 뿌리를 알고 역사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다양한 체험 부스들도 마련돼 있습니다. 전통 문화와 전통 공예 등 다양한 문화 체험 프로그램이 21곳에서 마련돼 시민들의 발길을 사로잡았습니다.
기장에서 이제 전통 문화가 어떻게 되어 있었는지, 지금까지 어떻게 이루어졌었는지 알게 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것 같아요. 기장을 알고 배우고 공부할 수 있는 기장의 벼로를 딴 차석 문화제를 통해 기장 국민들이 하나가 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현정입니다. 스치거나 건드리기만 해도 화상을 입은 듯한 고통을 준다고 해서 일명 화상벌레라 불리는 청딱지 개미 반날개. 최근 전국에서 목격담이 나오면서 사람들을 긴장케 하고 있죠. 태풍 미탁 이후 통영과 김해 등 경남에서도 발견 신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장보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4일 한 온라인 카페에 게시된 글입니다. 통영에서 발견한 일명 화상벌레, 청딱지 개미 반날개의 사진을 찍어 올린 겁니다. 김해에서도 화상벌레를 발견했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15층 높이 아파트 안에서 기어다니는 화상벌레의 모습이 동영상에 담겼습니다. 김해 곳곳에서 또 양산에서도 화상벌레 목격담이 연이어 나오는 상황. 이처럼 스치기만 해도 고통스럽다는 화상벌레 발견 신고가 잇따르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피해는 없지만 각 지자체들은 신고지회 중심으로 긴급 방역에 들어갔습니다. 계속 저 비상 상태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낙엽 속이나 풀숲 쪽에 날지를 못합니다. 거기를 이제 집중적으로 질병관리본부에서 저희들 지침에 내려온 방역 비율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집중 소독을 그렇게 해요. 청딱지 개미 반날개의 성충의 크기는 1cm로 작지만 페데린이란 독성 방어 물질을 갖고 있어 피부에 닿은 뒤 하루가 지나면 부풀어 오르고 마치 화상을 입은 듯한 통증을 유발합니다. 또 밤이 되면 불빛을 따라 실내로 들어오는 성향이 있습니다. 때문에 접촉을 피하려면 방충망을 닫고 출입구에 살충제를 뿌려 벌레가 집 안으로 들어오는 걸 막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도 화상벌레를 발견했다면 즉시 읍면동이나 보건소로 신고해야 합니다. 연락을 주시면은 저희들이 기동 방역반을 편성해 놨습니다. 저희들 이제 보건소나 읍면동 방역반에서는 그 현장 위주의 이제 방역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화상벌레와 접촉하거나 물렸다면 2차 감염을 막기 위해 접촉 부위를 건드리지 않고 흐르는 물에 씻는 게 좋습니다. 증상이 악화될 경우에는 병원에 방문해 치료해야 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보영입니다. 돼지갈비에 다른 부위를 섞어 판매해온 음식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관은 저렴한 가격에 돼지갈비를 무한 제공하는 프랜차이즈 식육 음식점 120여 곳을 대상으로 특별 수사를 벌여 식품위생법 등 위반업소 16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위반업소들은 돼지갈비를 무한 제공하는 것처럼 광고하고 실제로는 목살과 앞다리살이 붙어있는 돼지 목전지를 제공하거나 고기를 섞어 판매하는 등 식품 주재료를 표시된 내용과 다르게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돼지고기 전문 음식점에 돼지 목살 등을 납품하며 제품명과 제조원, 부위명 등을 표시하지 않거나 값싼 수입산을 국산으로 속여 판매한 업체들도 적발됐습니다. 2018년도 매출액 전국 1000대 기업 중 부산의 기업은 34개로 전년보다 4곳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상공회의소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과 신용평가사 등의 기업 정보를 토대로 매출액 전국 1000대 기업 중 부산 기업 현황을 분석한 결과 부산 매출 1위 기업인 르노삼성차가 2017년 63위에서 77위로 14계단 하락했고 부산은행 152위, 한진중공업 216위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34개 업체 중 20곳은 전국 매출 순위 500위 밖이었고 전년 대비 매출 순위가 상승한 기업은 2곳에 불과했습니다. 부산의 번화가 중 한 곳인 서면에 자리 잡은 놀이마루는 청소년들이 문화예술을 체험하는 청소년 복합문화센터입니다. 이곳에 시민이 함께 즐기고 세대 간 소통의 공간으로 첨단 공유놀이터, 꿈빛 놀이터가 들어섰는데요. 스마트폰 출동 차선영 기자입니다. 서면 번화가에 위치한 점포 카페 거리. 빌딩 숲에 둘러싸인 이 거리 옆에서 학교 쪽으로 시선을 옮기자
흰 풍선이 눈에 띕니다. 낮과 밤, 평일, 주말 상관없이 청소년과 시민들이 누리는 문화체험 공간이 된 놀이마루. 이곳에 첨단 공유 놀이터가 들어섰습니다. 놀이마루 운동장을 가로질러 서쪽 공간 70제곱미터 규모로 만들어진 작지만 누구나 와서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는 공간입니다. 이 놀이터는 꿈과 상상의 빛을 밝혀 일상 속 소소한 즐거움을 준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이 저녁이 되면 첨단 놀이터의 매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밤이 되자 LED 풍선으로 만들어진 꿈빛 나무의 열매가 알록달록 빛을 뿜어냅니다. 꿈과 상상의 나무 아래선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놀이에 함께할 수 있습니다. 밤에 청소년들 요즘 이제 막 밤 돌아다니고 이러는데 놀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서 정말 좋은 것 같아요. 한켠엔 터치 키오스크를 사용한 미디어 인터랙션 체험 공간 꿈빛 큐브가 눈에 띕니다. 언제나 스티커 사진 촬영과 손으로 메시지를 쓸 수 있고 특별한 날은 이벤트 메시지를 적어 지정한 시간과 날에 누군가에게 전할 수도 있습니다. 이 꿈빛 놀이터는 도시의 놀이터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놀이터로 인해서 세대 간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문화예술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산 단 하나의 꿈빛 놀이터, 지난 8월 시교육청과 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건축제조직위원회 등 세 기관이 협약을 맺었고 그 후 2개월 만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꿈빛 놀이터가 설립 취지대로 시민이 함께 즐기고 세대 간 소통의 공간으로 자리 잡길 기대해봅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동의대는 지난 10일 부산 진구와 동구에 걸쳐 있는 안창마을에서 전공을 살린 봉사와 마을 축제를 결합한 동의청년 말하자 빅 이벤트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동의대 링크플러스 사업단과 사회봉사센터, 안창마을 주민협의회가 주최하고 봉사단 학생 16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학생 봉사단은 마을 안전점검과 마을 환경 가꾸기, 전공 연계 의료 봉사 활동 등을 제공하며 지역민들과 함께 의미 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동의대는 지난 2014년부터 마을 주민협의회와 공동으로 마을 축제를 기획해 진행하며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도시재생을 위한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15일부터 어린이와 임신부, 어르신을 대상으로 독감 무료 예방접종이 이뤄집니다. 이번 무료 접종 대상 어린이는 12세 이하로 2007년 1월 1일부터 2019년 8월 31일 사이 출생아, 어르신은 194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인 만 75세 이상입니다. 만 65세에서 74세까지의 어르신은 오는 22일부터 무료 접종이 시작됩니다. 무료 접종은 다음 달 22일까지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보건소나 예방접종 지정 2만여 곳의 의료기관에서 받을 수 있으며 다음 달 23일부터는 보건소에서만 접종이 가능합니다. 부산경찰이 트레일러와 전세버스 등 대형 차량의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관련 기관들과 안전대책을 수립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고속도로 진출입로와 램프 구간 등 추돌 사고가 우려되는 지점에 경찰을 배치하고 고속도로 암행 순찰차를 활용해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과 지정 차로 위반 등을 단속할 계획입니다. 또 신안과 북항 일대에서 건설 안전시험사업소,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적재물 추락 방지 위반, 과적 행위 등에 대한 합동 단속을 벌이고 교통안전 캠페인도 병행할 방침입니다. 경찰은 다음 달 중 부산시 교통안전공단과 함께 행락철 전세버스 교통안전 합동 현장 점검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부산교육청이 2020학년도 공사립 중등교사 임용시험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임용시험 선발 규모는 공립이 특수 중등교사를 포함해 327명, 사립은 101명으로 모두 428명입니다. 특히 29개 사립학교 법인은 교육청에 임용시험을 위탁했는데 이 가운데 16개 법인은 교차 채용난을 해소하고 지원자의 선택권을 늘리기 위해 공사립 동시지원 제도를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공립학교를 인지망으로 지원한 사람은 이지망으로 사립학교 법인에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원서 접수는 21일부터 25일까지며 1차 시험은 다음 달 23일 치러지고
최종 합격자는 2월 7일 발표됩니다. 부산시가 다음 달 1일까지 2019년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을 받습니다. 지원 대상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부산에 있는 대학교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인 대학생 5천여 명으로 2016년부터 2019년에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 대출을 받은 학생 중 대출 학기 기준으로 소득 8분위 이하인 학생입니다. 지원 금액은 대출이자 1년분으로 올해 발생한 이자를 지원합니다.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11월 1일까지 부산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되며 부산시는 대출 정보 등의 확인을 거쳐 12월경 대출 이자를 지원할 방침입니다. 부산시가 지역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에너지 절약 모범 아파트 인증을 위한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시는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 610곳을 대상으로 지난해 대비 전기와 도시가스의 절감 정도, 신재생 에너지 투자 실적 등을 평가해 모두 3곳을 에너지 절약 모범 아파트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선정된 아파트에는 다음 달 인증 현판이 설치되며 유공자 표창 등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산업단지의 태양광 발전 규모가 확대될 전망입니다. 부산시는 현재 부산 지역 24개 산업단지 가운데 부산경제진흥원이 관리하는 18개 단지에 태양광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2022년까지 102메가와트의 태양광 발전 장비를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한국에너지공단, 부산경제진흥원과 함께 민간 부문 태양광 발전 보급 확대를 위한 산업단지 태양광 발전 사업 설명회도 개최한다고 시는 밝혔습니다. 우리 지역 인사동정입니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15일 오전 10시 2019 부산 공동어시장 풍어제에 참석합니다. 서은숙 부산진구청장은 오후 4시 다문화 가정과 함께하는 음식문화 페스티벌에 참석합니다. 최영욱 동구청장은 오후 2시 원도심 비전 선포식에 참석합니다. (10월 15일) 기상정보입니다. 15일 화요일 부산 지역 아침 최저 기온 14도, 낮 최고 기온 20도 보이겠습니다. 오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전국 날씨입니다. 전국이 맑다가 가끔 구름 많겠는데요. 내륙을 중심으로 기온이 많이 떨어지겠고요. 해안가는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전해상이 흐리고 빗방울이 떨어지겠고요. 모든 바다에서 물결 최고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당분간 내내 구름 많겠고요. 금요일 오후에 비가 내렸다가 그치겠습니다. 큰 일교차에 건강관리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